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극심한 통증이 이어지는 통풍 발생률이 최근 5년간 급증했습니다. 특히 남성 환자가 여성의 12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통풍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15년 33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45만 9천여 명으로 35%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1인당 진료비는 19만 7천 원에서 22만 1천 원으로 12.5% 늘었습니다. 성별을 보면 지난해 남성 환자의 비율이 92%로 여성의 12배에 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측은 통풍 발병의 원인이 되는 요사는 식습관 및 음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음주가 잦은 남성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통 중인 여성 건강식품이나 생리대 가운데 상당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써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건강식품과 생리대, 생리 팬티 등의 온라인 광고 1,500여 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광고 사이트 620건을 적발했다며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 경우 생리통을 완화하고 질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리대를 비롯한 의약 외품에서는 발진, 진무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과대 광고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산하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은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몸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림프 조직에 발생하는 임파선암 발생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 공동연구팀이 정상인 99만 2천여 명 대비 수면 무호흡증 환자 19만 8천여 명의 임파선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는데요.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위험도가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수면 무호흡증은 임파선암뿐 아니라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유방암 등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한다며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한 질환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우울 증상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4,700여 명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동호회 등 한 가지 이상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활동 참여가 없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40%가량 낮았습니다. 더불어 3가지 이상의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엔 72% 감소했고 2주에 한 차례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81%나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사회활동을 통해 받는 정서적, 사회적 지지가 우울 증상 위험을 낮춘다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백혈병 같은 혈액 질환자에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을 경우 조혈모 세포 이식 후 생존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 연구팀이 조혈모 세포 이식 치료를 받은 혈액 질환자 7,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식 전에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가 확인된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각각 59%와 60%였습니다. 반면 2가지 질환이 없는 환자의 생존율은 71%까지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혈액 질환 때문에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들 중에는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본격적으로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방역당국은 전파 경향을 놓고 볼 때
지난 1차, 2차 유행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내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확산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내년 6월 이전에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자가격리제 시행 뒤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5명꼴로 무단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격산 기간은 일단 오는 12월 7일까지입니다.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또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이나 범위, 또 조치 내용 등을 더 강화하게 될 수도 또 완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2단계인데요. 모든 실내에서는 기본이고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또 노래방, 판매, 홍보관 등은 밤 9시까지 운영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고요.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식장 한 국당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종교활동, 즉 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집단 감염 사례가 60건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 3월의 대구 경북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은 그 확산의 중심 집단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격리하는 차단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생활 속 다양한 감염 경로가 주된 원인이라며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의 활동력은 강해지고 밀폐된 실내 활동이 증가해 감염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며 1차 대유행 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1차장은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 모임의 취소, 그리고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등의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내년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내년 2분기 중, 그러니까 내년 6월 이전에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백신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예상되는데요. 의료진과 노인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도입 가능성이 큰 백신 후보는 5개 정도로 추릴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공개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독일의 바이온테크가 있고요. 미국의 존슨앤존슨도 임상 결과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미국 노바백스의 경우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이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입니다.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건데요. 전에는 독감주의보 기간에 한해서 이 독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주의보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우선 적용됩니다. 검사 비용은 8에서 9만 원 선인데요. 본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서 코로나19 또는 독감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제도가 시행된 뒤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이 확산 경향이 심상치 않은 때는 이런 사례가 치명적인 사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자가격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이 자가격리자는 총 35,900여 명, 자가격리 도중 무단 이탈한 사례는 총 1,408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5명꼴로 무단 이탈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무단 이탈 연령대별 비율은 60대 이상이 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도 20%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의 불시 점검에 의해 적발되거나 주민 신고로 덜미가 잡힌 사례, 이 밖에도 자가격리 앱이나 유선 점검 과정에서 무단 이탈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측은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사전 준비와 안전신문고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것이 화제인데요. 그러면서 여성의 가임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결정한 큰 이유는 지난해 10월 생리불순으로 한국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자연 임신이 어렵고 시험관 시술의 성공 확률도 높지 않다는 의사의 설명 때문이었다고 하죠. 특히 난소 나이가 48세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 시기는 늦추고 싶지만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2세, 여성 30.4세였습니다. 1997년 남성 28.6세, 여성 25.7세와 비교했을 때 약 4년 정도가 늦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결혼이 늦어지는 만큼 임신, 출산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데요. 의료계에 따르면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생물학적으로 만 35세가 넘어가면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성의 가임력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난소 내 예비 난자인 난자수인데요. 여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일정량의 난자 개수를 보유하게 됩니다. 보통 태아 시기에는 600만에서 700만 개의 난자를 가지고 있고요. 출생 전후로 100만에서 200만 개가 됩니다. 이렇게 난자의 개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생리가 시작되는 사춘기 때 30만 개로, 그리고 35세에서 37세부터는 난소의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또 감소해서 평균 배경 연령인 50세 무렵에는 약 1000개 미만이 남게 되는데요. 35세 이후 가임력이 급감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 저하된 난소 기능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난소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의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 개수나 난소 기능은 항밀러간 호르몬, 즉 AMH 수치를 보는 난소 나이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난자가 자라는 속이 빈 주머니 모양의 난포에서 분비되는 AMH 수치가 나이에 비해서 높거나 낮다는 것은 난소 안에 배란된 난포가 많거나 적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AMH 수치가 같은 또래 여성 평균보다 낮으면 난자가 더 고갈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생리 초기 초음파 검사에서 양쪽 난소의 난포 개수가 5개 미만이고 AMH 수치가 1.2ml당 나노그램 이하일 때 난소 기능 저하로 판단하는데요.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자 난자 냉동 보관을 고려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유방암이나 백혈병 등으로 항암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앞둔 환자가 치료 후 난소 기능 부전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해서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자 동결 및 보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이해남 교수는 기술의 발달로 해동 이후 생물학적 기능 복원이 수월해져 난자의 생존율을 90% 이상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젊고 건강한 시기에 난자를 보존해 두면 결혼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보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 혹은 자매 중에 조기 폐경을 겪은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전문 병원에 방문해서 병력 상담 및 검사를 통해 본인이 조기 폐경 고위험군이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